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과 로봇은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디자인의 시각에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로봇이란 얘기 굉장히 주변에 많이 듣죠. 뭐, 머신러닝, AI 이런 단어들은 작년부터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로봇이 뭐 사람을 대체해서 요즘에 뭐 일을 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딥페이크 기능을 통해서 막 사람을 똑같이 복제해서 막 영상에서 따라하는 그런 페이크 영상들도 로봇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또 요즘 뭐 간단한 계산을 할 때도 키오스크 통해서 기계가 대신 계산해 주고 이런 것처럼 로봇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이 인간의 기본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대체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인간은 또 로봇처럼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좀 창의적인 부분들은 인간이 훨씬 더 뭐 뛰어나다. 아니 뭐 그런 것보다 인간보다 로봇이 뛰어난 부분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다양한 것들 통해서 이렇게 대립 구도를 통해서 인간과 로봇이 이렇게 싸워왔다면 이제는 이런 대립 구도에서 오히려 뭔가 둘이 공생하고 서로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관계 안에서도 또 여러 분야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봤을 때 인간과 로봇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구분을 해야 되는가 또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런 것들 여러분들 뭐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죠. I'm not a robot이라고 해서 그 항목을 이제 체크하게 되면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떤 자동 가입이나 아니면 자동 회원 등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 증명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음,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은 이건 글자인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로봇이 읽을 수 없게 글자들을 왜곡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캡차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의 글자를 왜곡을 통해서 또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떻게든 읽어내서 로봇이 읽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는 사람이야라고 증명을 하면서 가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캡처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그 뭐 회원 가입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뭐 타이핑하시오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캡처 항목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수 없게 일부러 조작해서 만들어서 로봇이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이런 아이패드에 글을 쓰게 되면 손글씨 같은 건 여전히 뭐 기계가 오류를 일으켜서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원리로 로봇이 이해할 수 없게 글자를 만들어서 인간과 로봇을 기계를 구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분야들도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글자에 있어서는 이런 캡처를 통해서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요거는 와이어드라는 잡지에 나온 어떤 기사의 한 작업을 캡처해 왔는데요. theory라는 요 단어를 이렇게 좀 타이포그래피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이런 멋있는 글자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 인간은 이게 Theory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내밀었을 때 기계는 읽을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던 요 캡처보다 더 읽기 힘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자에다가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디자인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이런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기계가 인지하기는 힘들어지겠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사람은 기본적인 이런 글자라는 기호를 하나 보게 되면 적어도 그 글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바뀌더라도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거는 알파벳 T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갈 수가 있는데 로봇은 그 모양의 형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해되거나 해체되게 되면 그런 구조를 파악하는 데 아무래도 좀 인간에 비해서는 상상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져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간을 따라오게 되고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만이 조금 더 글자를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요런 상상력의 여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타이포그래피를 하더라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간극, 인간만이 읽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로봇이 읽을 수 있는 간극 요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인간과 로봇을 좀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디자인 분야에서 이런 글자를 다루는 분야나 글자를 사용하는 분야가 또 역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와 theory라는 단어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요 간극이 굉장히 지금 다른 간극들보다는 글자가 굉장히 멀거든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잡지기 때문에 이게 펼친 페이지이기 때문에 책자가 접히는 부분이 공간이 넓어지고 고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글자를 gap between the E and O를 내가 넓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스프레드 페이지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건 잡지기 때문에 똑같이 글자 사이를 간격을 동일하게 했을 경우 예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작되는 순간 책으로 만든 순간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만 글자를 다루지 않고 이런 사용 환경에 따라서 글자의 이런 간격, 레터 스페이스, 자간을 또 넓히는 행위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유나 어떤 좀 배려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말했을 때 인간이 인식을 하지만 로봇은 과연 그거를 허용할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어떤 기계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다른 다양한 표현과 어떤 환경과 어떤 맥락에 의해서 인간과 로봇을 구분할 수도 있고 글자를 만약에 던졌을 때 그죠? 이해시키는 범주에서 글자 로봇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우리가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또 하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캡차라고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되면 그죠?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캡차들은 그쵸? 이런 것들도 캡차죠.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하면 안 이해하기 힘들게 로봇이 이해할 수 없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OCR이라는 이런 글자 타입, 타입, 타입베이스 글꼴을 이렇게 사선도 그어보고 점박이도 집어넣고 이런 다양한 어떤 스크래치나 블루어 현상을 일으켜서 인간은 계속 A라고 읽을 수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조작을 했을 때 기가 A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생각하고 아이폰으로 한번 찍었을 때 A로 인식하는 게 몇 개가 되는지 찾아보면 어떤 거는 글자로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건 A로 인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영역과 기계가 인지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캡차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글자를 왜곡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로봇을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디자인 시각적인 표현들이 발달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는 우리가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글자를 인식하는 그 모델을 한번 갖고 왔는데 A라는 모양을 보게 되면 사람은 보고 나서 머릿속에 그 A를 생각해서 A라고 말을 하겠죠. 머릿속에 있는 그 A의 모양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그 A는 알파벳 글자 첫 번째 모음인 A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볼 때 단지 그 모양의 어떤 유사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읽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대각선 두 개와 수평선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체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좀 모양이 해체되거나 색깔이 바뀌거나 좀 글자가 삐뚤어져도 A로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단지 인간은 모양을 똑같이 따라해서 A를 읽게 되면 이런 글자만 A로 인식하지 이런 뾰족한 A를 만약에 이렇게 이런 글자를 만들게 되면 A를 인식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양을 그대로 인지해서 어떤 기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의 어떤 구조까지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가 추론 능력, 그렇죠. 이런 추론 능력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글꼴을 바라봐도 A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추론 능력이 과연 로봇에서는 얼마큼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을 따라올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지만 과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의 영역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흥미로운 또 주제가 일으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하나의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How Typography Impacts Your Mood라고 해서 타이포그래피가 이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죠? 이런 글자를 다루는 다양한 표현들이나 기법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의 감정이나 무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어떤 기사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감정에 따라 이런 단조로운 직선도 그냥 인지하지가 않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화가 난 기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곡선은 플레이풀, 뭔가 좀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드러운 물결은 어떤 캄, 고요한, 안정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모양들에 따라 사람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글자를 보게 되면 조금 더 환한 느낌 또는 엣진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포그래피가 단지 글자만 전달하지 않고 어떤 감정이나 무드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쇼미더머니 그런 엠넷에서 방송을 보게 되면 이쪽 계열의 글자가 주로 많죠. 그죠? 뭔가 화가 났다, 뭔가 싸움이 있다, 이런 것들 표현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뭔가 어떤 귀여운 어린이 어떤 동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부드러운 글자가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해피, 플레이풀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어떤 글자, 인간은 글자의 어떤 내용만 인식하지 않고 글자 갖고 있던 무드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타이포그래피를 통해서 읽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글꼴이나 표현들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때요?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과연 기계는 읽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보는 요 해피라는 단어를 요렇게 하지 않고 요 뾰족한 요 글자체 요런 모양으로 해피를 쓰게 되면 과연 인간은 좀 뭔가 거부감을 들겠지만 과연 기계는 그런 거부감을 일으킬까요? 또는 여기는 요런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뭐 해피, 플레이풀이한 단어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또는 뾰족한 글자를 가지고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지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기계는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계를 로봇을 다루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질문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로봇과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거는 로봇이 따라할 수 없을 거야라고 해서 뭔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자꾸 뭔가 연구를 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둘은 뭔가 다르기보다는 언젠가는 결국 같아질 것 같아요. 워낙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지금도 아마 이런 어떤 시각적인 다양한 시각 언어의 표현들을 통해서 단순히 어디 A, B, C, D, E, F로 했을 때 어디로 점점 갈수록 화가 나고 어디로 갈수록 부드러워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로봇은 이런 A, B, C 계열이 부드러움을 느낄 것이고 N, N, O, P, Q, R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화가 나거나 날카롭다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즉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감성까지도 읽어나가는 그런 시대로 아마 발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되게 재미있는 건데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뭐 행복해 보입니까?라고 했을 때 뭐 가장 많이 느끼면 여기를 체크해야 되고 여기를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떤 타이포그래피 표현이 가장 그 단어의 뜻과 어울리는 모양이고 글자 배치인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심리 실험을 통해서 쭉 해보니까 여기서 결과치가 나왔는데 해피는 이렇게 약간 똑바로 쓰는 것보다 위로 이렇게 어긋나게 위로 올라갔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떤 지금 보게 되면 calm이라는 단어는 기울이기보다는 평평하게 썼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자, 그 다음에 슬프다라는 단어는 오히려 반대로 calm이랑 다르게 평평하게 쓰는 것보다 약간 왜곡해서 기울이게 썼을 때 조금 더 슬픔을 느낀다. 그죠? 그리고 부라는 단어들도 뭔가 이런 exciting한 단어들도 똑바로 쓰기보다는 약간 기울여 썼을 때 훨씬 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했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sad라는 단어를
단지 글자 배치 아니라 글꼴을 봤을 때 약간 뾰족한 글꼴을 딱딱한 글꼴보다는 조금 더 새드라는 감정을 느끼기 좋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가 아무래도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이렇게 기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기계들은 과연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런 질문들이 한번 우리가 하게 돼요. 과연 기계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무드나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글자를 인식하는 수준 첫 번째, 그죠? 이걸 과연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첫 번째 질문과 또 두 번째, 글자를 통해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감정을 읽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기계는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질문들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인간과 로봇이 뭔가 대결 구도 안에서 점점 로봇은 인간을 따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봤던 이런 캡처들도 더 많은 왜곡이 필요하겠죠. 이제 여기 있는 글자들을 이제 로봇이 다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로봇을 더 구분할 수 있는 정교한 어떤 타이포그래피나 어떤 캡처가 개발돼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또는 또 재밌는 실험이 하나 다른 디자이너가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디자이너 폴 엘리먼이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 글자를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어떤 일관성이 없어. 이거는 어떤 상상을 통해서 이 이미지에서 글자와 유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연결줄을 이용해서 이걸 글자를 이렇게 이미지랑 글자를 대치시켜 본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쉬워요. H는 지금 보게 되면 어때요? H는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어떤 밧줄을 끌고 있는 이 장면 때문에 H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F는 이런 모양 때문에 F 인지하고 그래서 F나 H는 사진에서 어떤 글자와 유사한 어떤 행위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몸 동작을 통해서 암시가 되는데 요 G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G로 인지하는지 잘 모르겠고 E는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요 수염이 E를 닮아서 E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A는 여기 사과를 먹고 있으니까 애플이니까 A라고 인지하고 여기 안경이 B처럼 생겼으니까 요 B로 인지하고 C는 아무래도 머리 끝에 이런 모양이 C이기 때문에 C로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일관성은 없는데 그 이미지 안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C라고 던졌을 때 C로 읽을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C로 만들어서 읽어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글자의 어떤 유사한 측면이나 유사하지 않은 측면들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글자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상상력은 과연 인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기계가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는 K라고 했는데 이거 왜 K일까요? 그죠? 어떤 모양의 유사성보다도 맥락상 이거는 카프카라는 소설가의 얼굴 사진을 썼기 때문에 K라고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건 I는 여기 있는 그 눈을 가리키는 손동작 때문에 아마 I로 읽는 것 같아. 이런 것들 보면 어떤 모양의 유사성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맥락을 알아야지만이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갖고 있는 이미지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이미지들이 다르다는 걸 로봇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죠? 이건 왜 V일까요?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요 스웨터의 목에 있는 모양 때문에 V인 것 같고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W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나 모양에 따라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도 있고 뭔가 읽기 힘든 그런 연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자꾸자꾸 이렇게 어떤 단어를 주게 되면 어떻게든 그 이미지라는 그 유사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읽을 수 없는 거, 불완전한 정보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이미지를 던져줬을 때 어떻게든 그 밑에 있는 단어와 유사성을 찾으려고 해요.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던 내용이나 맥락에 의한 유사성이 있던. 이런 것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정보를 어떻게든 읽어내라는 욕구가 되게 강한데, 과연 로봇은 그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인간이 읽기 힘든 어떤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인쇄나 이런 책을 만들어 본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또는
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동보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글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글자가 색깔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맞춤 설정을 하는 이런 표시나 아니면 동보선, 브리드 라인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하면 기계가 좀 더 잘 인식하기 쉽게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 분야를 일하지 않거나 모르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떤 뜻으로 만든 기호인지 모양인지 알 수 없겠죠. 이렇게 반대로 이번에는 기계가 더 잘 인식하는 부분,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컴퓨터의 어떤 코딩 같은 경우 보면 기계로 이루어진 글자들 보게 되면 001, 001, 00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인간은 또 이해하기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기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분야나 아니면 표현들, 글자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인간과 기계 이런 대립구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과 기계가 같이 좀 어울리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만든 게 이 글자입니다. 여긴 OCR이라는 글자인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OCR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인간도 읽을 수도 있고 기계도 읽을 수 있게 타협을 찾은 글자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예쁘고 안 예쁘고 보지 마시고 이게 과연 왜 의미가 있는지 봤을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겠는지, 인간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이런 어떤 글자가 나왔던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인간과 기계 같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 OCR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걸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OCRA가 OCRA가 있고 OCRB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OCRA는 지금 보면 약간 뭔가 좀 딱딱하죠, 그쵸 모양이. OCRB는 좀 부드럽죠. OCR-A가 먼저 개발됐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OCR-B로 넘어갔는데 조금 더 OCR-B가 어때요? 조금 더 인간이 읽기 편한 글자가 됐죠. OCR-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왼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특히 이런 동그라미가 굉장히 알파벳 O가 좀 보기 거북하게 되어 있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건 아무래도 숫자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벳 O와 O를 동그랗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와 구분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 1, 2. 사람은 맥락상 이게 숫자인지 알파벳 온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는 그게 힘드니까 기계가 인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알파벳 O를 이렇게 애혹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C를 보게 되면 어때요? 곡선보다 대각선을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C를 만들죠. 이런 것들은 곡선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지만 기계는 그런 곡선을 인지하기 힘들었으니까 과거에는 그죠? 아무래도 딱딱하게 글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B로 넘어가면서 어때? 훨씬 더 매끄럽게 갔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그만큼 OCR-A에서 B로 넘어가면서 기계가 그 글자 인식하는 기술이 높아진 거죠. 이런 어떤 인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이런 글자를 보게 되면 기계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글자를 보면 기계스럽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글자나 이런 폰트나 모양들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로봇의 어떤 활용성이 높아지고 로봇이 글자를 인지하는 능력이 높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인간과 로봇이 구분할 수 없는 방향으로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건데요. 반대로 어떠냐?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로봇과 인간이 서로 공생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또 기분과 감정을 또 글자에 담아낼 수 있게 반대로도 발달하겠죠. 그게 지금 보시는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레이즈 펜이라는 건데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내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쭉 뭔가 기분 느리게 이렇게 쭉 칠 때는 손목에 이렇게 압력이 닿아가지고 글자가 쭉 왜곡이 돼요. 그래서 빨리 타이핑할 때는 경쾌한 글자가 만들어지겠지만 레이지하게 좀 축 늘어지게 글자를 쓰게 되면 글자 이렇게 축 늘어지는 느낌으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과 기계가 서로 공생하면서 또 인간의 어떤 습성을 반영한 글자가 만들어지면 또 기계가 그걸 표현해주는 시대로 또 발전하겠죠. 이런 방향으로 오늘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연 인간과 로봇은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구분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구분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디자인도 그렇고 또 글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각 분야의 다양한 언어들이 서로 같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만약에 존재했을 때는 인간을 위한 글자만 나왔겠지만 기계가 발명했을 땐 기계를 위한 글자가 발명되고 또 이 둘이 공세하며 살아가니까 이 둘을 위한 글자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런 어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디자인이나 또 그 외적인 이런 분야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각 언어들이나 글자, 그런 모양들이 같이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각자 한번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식의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